안녕하십니까. 추적 60점 회원 여러분. 오늘은 5월 28일이죠. 5월 28일 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2019년 12월 26일 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날 대대적으로 개정이 한번 됐어요. 이날 한번 개정되고 오늘 개정돼 가지고 크게 두 번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 12월 26일 날 행거하고 오늘 행거하고 같이 조합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나 위험물 안전법처럼 똑같은 법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얘야 시행령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법도 시행령이 있죠. 시행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일부 규칙을 보완하는 부가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게 시행령에 있는 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해서 시행규칙하고 똑같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위험물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세칙이죠, 세칙.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지만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준하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 그래서 어디 법인지 모를까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그 중에 가장 큰 게 요겁니다. 요 부분도 있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자가 화재의 위험 감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감시자가 시험에 놓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 조금 볼게요. 지금 보면 항상 개정이 되면 신고 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조, 42조 쭉 되어 있지만 소방하고 우리 시험하고 특별히 관련된 부분은 232조, 233조, 241조 2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기술사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기 사용 금지, 전기기계 기구의 적정 설치, 전기작업자 이런 거는 좀 조금 더 하지만 요까지는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을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1편, 2편, 보시면 3편, 이렇게 3편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편은 총칙이니까 굳이 소방기술사를 할 거 없고 3편도 보건이니까 우리 보건, 건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굳이 볼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2편입니다. 2편. 2편에서 2편이 안전기준입니다. 안전기준인데도 그 중에 중요한 게 2장,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4, 5, 6, 7, 8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장, 3장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1편 중에 굳이 하나만 봐야 된다면 비상부의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상부는 건축법에 있는 비상 탈출구하고 다중이용법에 있는
비상구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있어서 꼭 뭐 사람이 뭐 피난해야 되거나 이런 폭발 화재에 있어서 피난해야 되면 이렇게 비상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2019년 12월 26일 날 바닥장 바다 면적이 가로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하지 아니한다 해서 3m 3m 안에는 이 비상구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구는 요 건축법하고 다중이용법하고 같이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자료니까 한번 외워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장. 자, 2장에 보면 우리 아까 2장이 중요하겠죠.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관한 위험 방지. 폭발하고 화재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누출에 관한 방지. 첫 번째는 위험물 등의 지급. 여기에서 있는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 안전법에 있는 위험물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을 또 다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해주고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크게 뭐 나오기는 힘든 문제고 여기 보시면 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서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해서 이 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용접 등의 작업 시 어떻게 다음을 준수하라 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스 용접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을 쓰라 하면 몇 개? 7가지 정도 쓸 수 있죠. 이 부분은 조금 해주시고 벌써 두 문제입니다. 아까 비상구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굳이 더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제끼고 그 다음에 326조도 개정이 됐는데 19년도 개정됐죠. 근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해가지고 요런 것도 조금 준비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절은 화기 등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접기의 용접 등에는 화재 위험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굳이 이거는 다음 내용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241조, 241조 2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요걸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읽어보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을 쭉 해가지고 6가지 있습니다. 가연성물 지위 있는 장소는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재 감시자. 이건 당연히 이거는 시험에 거의 100%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 보면 19년 12월 26일 날 2021년 5월 28일 두 번 개정이 됐죠. 그래서 화재 감시자는 이렇게 쓰라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 화재 감시자 교육을 받고 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용융 고열물 요거는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설비 및 압력 용기 여기 부분도 우리가 안전 밸브 이런 부분은 한번 안전 밸브 등에 설치해 가지고 이걸 한번 요거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전 밸브는 소방이고 모든 압력 용기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 밸브 설치된 기준을 쓰라고 하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는 없습니다. 우리 바열판 이런 거 우리 책에 많이 나오죠. 차단 밸브 이런 것도 있는 거 말고 우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개정은 안 됐지만 이런 거 한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화 기준, 요거는 기출이죠. 기출 문제 나왔던 거. 이런 거는 또 준비해 주시고, 화염 방지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규칙에서도 못하는 게 코시아 가이드, 코시아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규칙에서 다 화염 방지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시아 가이드에서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화재 안전 기준 같은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염 방지기도 여기 못합니다. 그래서 내화 기준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안전거리,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개정이 됐죠. 별표 1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단답으로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건조설비는 크게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아세틸렌 용접장치나 가스 집합 용접장치는 지금 사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코시아 가이드도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 코시아 가이드가 다 이 기준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절은 이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기 장소, 구조, 안전기 설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등 이런 거는 단답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집합장치, 용접장치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관한 위험 방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크게 나올 거는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장 전기로에 의한 위험 방지. 전기로는 우리가 어떤 설비는 다 전기를 쓰죠. 이 전기가 흐르는 이런 케이블이나 도선 이런 모든 것들을 전기로라고 합니다. 이는 전기로에 많은 접지도 있지만 이런 접지 같은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접지 이런 거 이것도 하나 해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구의 적정 설치, 요거는 개정이 됐지만 굳이 넣을 건 없죠. 그 다음에 304번지 요거 304조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호 방지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는 그나마 좀 그렇고, 요거 있죠. 교류 악후 용접기, 이거 기출이죠. 기출. 교류 악후 용접기에 회로를 걸어라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어디 나옵니까? 코시아 가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악후 용접기에 대한 기준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3절 전기 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그래서 전기 작업에 대한 지향을 개정했지만 굳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어렵고, 그 다음에 쭉 보실 게 이것도 개정이 됐고 이것도 개정이 되지만 굳이 여기서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워로 인한 재해 방지. 우리 정전기가 공부해야죠. 정전기는 어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전기가 재해 예방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방기술서에서 정전기를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 못해는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해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기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요거랑은 좀 덜하지만 요거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이 좀 많지만 요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찝어드린 거 있죠. 요것만 반드시 준비해 두셔가지고 한번 이게
몇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오늘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10점이든 25점이든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면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